꽤 오래전부터 주변에서 마자일, 마자일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 반종이라고도 하던데 아파트 이름도 죄다 줄여 불러서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우리 땐 빠바 줄였다고 한 소리 들었는데. 여튼 그땐 그냥 흘려들었는데 생각보다 대단한 마자일입니다. 정확히 부르면 마자일 라첼스죠. 입주 아마도 마포의 대장 아파트가 될 거란 예상인데요. 마자일의 위대함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당첨 전략을 알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마자일 라첼스가 어떤 녀석인지 스펙부터 훑을게요. 지하 4층부터 지상 13에서 22층까지 총 10개 동이고요. 전용 면적은 5구에서 114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네요. 총 1101 가구 규모입니다. 이중 조합원이 가져가고 남은 것 총 463 가구만 일반 분양을 한다고 해요. 완성되면 이렇게 생길 거래요. 어마무시하네요. 우선 새 아파트가 나오면 가장 궁금한 게 뭐다? 분양가죠? 이게 역대급입니다. 6월 21일에 분양 공고문이 떴습니다. 평당 일반 분양가가 5,150만 원으로 결정됐어요. 이게 강북에서는 5천만 원 넘은 것이 최초예요. 그럼 분양가가 얼마냐면 부평 34평 기준으로 보면 16억에서 17억 중반대예요. 이건 층수마다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놀랄 만한 금액은 아니에요. 그 주변 아파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작년 11월에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를 분양했는데 이게 마잘보다 규모가 작거든요. 근데 평당 4,400만 원대예요. 이때도 너무 높다, 뭐 어쩐다 했는데 결국 완판됐습니다. 그럼 강남이랑 비교해 볼까요? 반포동의 레미안 원펜타스 일반 분양가가 평당 6,737만 원이에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분양한 잠원동 메이플자이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곳이 강남이잖아요. 근데 여기랑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뭐 마포와 공덕의 위험 때문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 이유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아시죠? 여기 집값 너무 높으니까 분양가 이 정도 이상은 올리지 마라. 이렇게 상한선을 둔 건데요. 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뭐 분양가 엄청 높게 내놓겠죠. 그럼 주변 아파트도 덩달아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럼 강남 위에 강남이 되겠죠. 문재인 정부 때는 서울 전역이 분상제를 적용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수억씩 저렴하니까 당첨되면 뭐 무조건 롯데였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투기 지역을 모두 해제하고 현재 전국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강남 레미안 원펜타스나 메이플자의 분양가는 비교적 저렴하게 나오고 마포 마잘 라체스랑 맞먹는 거예요. 그럼 저 비싼 분양가에도 완판이 될까요? 뭐 아마 거의 100%될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큰 아파트예요. 우선 마용성 중 하나로 신흥 구촌이라 불리는 지역이에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대단지 아파트가 안 나왔어요. 마레프 아시죠? 여기가 2014년, 공덕자이가 2015년에 나왔으니까 진짜 10년 만이네요. 갓난아기 귀한 동네에 아기가 10년 만에 탄생하면 거의 뭐 잔칫날이잖아요. 그 정도 급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바로 평지에 있습니다. 뭐 이것만으로 게임 끝이에요. 왜냐면 마포나 공덕은 대부분 언덕이잖아요. 유모차 끌고 가는 엄마들 손이 덜덜덜합니다. 이 언덕을 매일 올라야 하는데 집값이 이렇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마포나 공덕 집값이 왜 그렇게 뛴 걸까요? 바로 입지 때문입니다. 옥수동도 엄청난 언덕이잖아요. 근데 집값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왜냐면 다리 하나 건너면 압구정 상권을 누릴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 입지가 집값을 형성하는 겁니다. 우선 공덕은 직장인에게는 입지 깡패예요. 지하철 5, 6호선에 경인중앙, 공항철도 환승역이 있고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차량 진입이 쉬우니 뭐 여의도나 광화문은 2, 30분 컷이고 강남도 3, 40분면 갈 수 있는 사통팔달의 입지입니다. 사실 뭐 여의도는 따릉이 타고 가도 돼요. 그러니 언덕이건 뭐건 입지가 최고를 외치며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마자일 라첼스는 이런 공덕과 한정거장인 5호선 애옥의 바로 옆에 있는 역세권 대단지예요. 신촌 대형마트와 백화점 상권 누릴 수 있죠.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강북 삼성병원 가깝죠. 뿐만 아니라 한강공원, 경의선 숲길, 효창공원, 용산가족공원 등 용산 팍세권까지 누릴 수 있어요. 정리하면 마포에서 보기 드문 완벽한 평지에 어디든 직주 근저 입지에 역세권이란 점.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요? 잘난 점 실컷 말했으니 부족한 것도 하나쯤 언급해야겠죠.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집값을 형성하는 주 요인이 입지, 교통, 그리고 학군인데요. 마자일 라체스는 다 갖추고도 딱 하나가 없네요. 바로 학군입니다. 특히나 저출산 시대에 더 좋은 학군으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데
애호개 주변에는 우와 할 정도의 학군이 없어요. 우선 소희 초등학교를 배정받는데 여긴 걸어서 10분 정도이니 뭐 초품화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중고등학교가 주변에 없습니다. 학원가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옆동 대흥역 쪽으로 가야 해요. 아무튼 이런 아파트예요. 단점은 사실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장점으로 똘똘 뭉친 아파트죠. 그러면 청약 전략 들어갑니다. 마포 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선 특공으로 들어가시면 내가 만약 기간 추천이나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체초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특공에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갖춰야 해요. 당연히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겠죠. 네, 기간 추천부터 다자녀 가구까지는 청약 통장이 6개월 이상 되면 되고 생애 최초와 노부모 부양은 12개월, 즉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마자일 라첼스는 민간 아파트잖아요. 이럴 경우 청약 통장에는 예치 금액이 있어야 돼요. 즉, 지역별로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청약 통장에 얼마 이상은 넣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마자일 라첼스는 마포니까 서울이죠. 그러면 내가 만약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를 신청할 거다. 그러면 통장에 300만 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6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갖춰놔야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 이 특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일반 공급으로 들어가세요. 일반 공급 1순위의 청약 체크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년자면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 일반 공급은 특공과 다르게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런 제약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마 1순위는 서울 거주자에서 모두 끝날 겁니다. 일반 공급 역시 청약 통장에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을 해야 돼요. 이 금액은 특공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거는 전매 제한이 있어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 분양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기간에 의무가 없어요. 즉 내가 입주할 때쯤 만약에 뭐 여러 사정이 있어서 당장 입주할 수 없다. 그러면 전세를 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분양 일정을 보시면 7월 1일 특별 공급을 먼저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날 일반 공급 1순위 접수를 진행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홈페이지 주소는 댓글로 남겨놓을게요.